마르크스 장군은 20mm 타이푼 전폭기에 기관 포탄에 사타구니 대동맥이 절단되고 맙니다. 운전수는 다량의 피를 흘린 그를 도랑으로 끄집어내렸으나 결국 너무 많이 피를 흘린 마르크스 장군은 과다 출혈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과다 출혈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독일의 장군이 한 명 있는데요. 2차 대전과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구독자 여러분들조차도 다소 생소하게 여기실 장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무척 인상적인 독일의 장군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실 겁니다.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해외에는 더 많이 알려져 있더군요. 바로 에리 마르크스 장군입니다. 마르크스 장군의 핵심 경력을 소개해드리자면 사실 마르크스 장군은 독일 내 최고의 브레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 유명한 독소전의 시작인 바바로사 작전 계획을 초안한 사람이 마르크스 당시 소장이었습니다. 또한 마르크스 장군은 한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가 다리를 저는 이유는 나치 독일의 장군이긴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마르크스 장군은 1941년 6월 26일 우크라이나에서 중상을 잃고 다리 하나를 절단했습니다. 그 때문에 의적을 하고 다리를 절게 됩니다. 마르크스 장군 본인이 전쟁으로 동부전선에서 다리를 잃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세 아들 중에서 2명이나 이미 소련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혹독한 동부전선에서 전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아들 둘이나 잃은 거죠. 제가 마르크스 장군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느낀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마르크스 장군만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시기와 정확한 상륙 지점을 맞췄다는 점입니다. 사실 연합군이 언제 어디로 상륙할지 정확하게 예상한 인물은 독일 내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토록 유명한 롬멜 장군조차도 상륙작전의 일시와 장소를 예상 못했습니다. 언제 상륙작전이 시작될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롬멜도 와이프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전선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1944년 6월 초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롬멜은 방심했었고 이는 다른 장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어떻게 연합군이 대규모 상륙전을 감행하겠어 라고요. 그리고 상륙 장소 또한 독일군 장성 중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연합군이 상륙한다면 아마도 북프랑스의 파드칼레라고 대다수의 독일 장성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롬멜조차도 파드칼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가까워 상륙하기가 좋은 큰 항구이고 파리에서도 가까운 위치여서 상륙하기에 안성맞춤이었으니까요. 롬멜이 옳았던 것은 기갑부대를 해안에 땡겨서 배치하자. 연합군이 일단 상륙하면 막강한 그들의 공군력 때문에 기갑부대 이동이 아예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기갑부대를 해안 가까이에 두고 상륙하자마자 바로 해안으로 이동해서 연합군 보병을 도로 쓸어갖고 바다에 쳐넣자. 이거였습니다. 주로 서부전선에서 영국군을 상대해봤기 때문에 아는 롬멜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처럼 일반인이 아는 것처럼 롬멜이 모든 것을 다 예상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마르크스 장군은 연합군이 어디에 상륙할지 언제 상륙할지를 신기할 정도로 모두 정확하게 예상했습니다. 때는 1944년 2월 서부전선 독일군 보상훈련 중이었습니다. 에리 마르크스 장군, 당시 계급 대장. 마르크스 장군은
지팡이를 짚고 뚜벅뚜벅 걸어가 지도에서 노르망디 부분을 가리키며 B 집단군 사령관이었던 롬멜 원수에게 말합니다. 연합군은 여기로 올 겁니다. 이때가 벌써 1944년 2월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한참 전입니다. 만물상자 TV에서 실제 2차 대전 상황과 영화를 결부시켜 리뷰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그날을 잘 묘사한 영화인 지상 최대의 작전에서도 이 부분이 잘 묘사되어 있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든 독일군 장군들은 연합군이 혹시 상륙작전을 한다면 파드칼레에 상륙할 거라고 모두들 굳게 믿고 있었기에 아무도 마르크스 장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르크스 장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진 1944년 6월 6일 당시 노르망디 생로 부근에 주둔했던 84군단 지휘관이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고 기가 막힌 사실은 마르크스 장군의 생일이 6월 6일이란 점이었습니다. 6월 6일은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개시일이었던 겁니다. 참으로 진짜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상황이었습니다. 마르크스 장군은 연일 악천후가 계속되어 독일의 어느 누구도 상륙작전을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인 1944년 6월 2일 자신의 부하 장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영국인들을 잘 아는데 그들은 이번 일요일에 다시 교회에 갈 것이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여기에 올 거야. 화요일 이후에는 별로 기회가 없을 거야. 최고사령부에서는 저들이 아직 오지 않을 것이며 온다 해도 파드칼레 쪽으로 온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땐 그들은 월요일에 이곳으로 와서 인사를 할걸. 결국 마르크스 장군이 말한 그대로 되고 말죠. 두 번째로 제가 마르크스 장군이 정말로 대단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마르크스 장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졌던 1944년 6월 6일 그날에 조금도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반격에 나섰던 유일한 독일군 장군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44년 6월 6일 롬멜 B집단군 사령관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롬멜은 상륙작전이 벌어진 그날 자신의 사령부가 아니라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의 생일 축하 때문이죠. 운명의 44년 6월 6일 아침 롬멜의 참모장 슈파이델 중장에게 전화가 옵니다. 제가 리뷰했던 지상 최대의 작전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지만 더 정확했던 통화 내용 워딩은 이랬습니다. 이 상황을 재현해서 보신다면 여러분께서 한 큐에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먼저 롬멜의 참모장인 슈파이델 중장입니다. 연합군 공수부대가 노르망디 부근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강화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대규모 연합군이 오늘 노르망디에 상륙했습니다. 이때 롬멜의 첫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롬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역공격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나? 바로 롬멜은 자신이 컨트롤하는 기갑부대의 반격을 시작했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슈파이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지원 병력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자 롬멜은 전화 수화기가 터지도록 소리쳤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원래의 그 병력으로 즉시 역공격을 하라고! 이것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소식을 보고받은 롬멜의 첫 반응의 진실이었습니다. 연합군이 상륙하여 교두보를 다지기 전이 그들이 가장 약할 때이다. 이때 시간을 주지 말고 반격하라. 이것이 롬멜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 어느 누구도 복잡한 명령체계 하에서 우왕좌왕할 뿐 제대로 된 반격작전을 과감히 했던 장군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을 제외하거든요. 연합군이 이제 상륙하자마자 역공을 했던 유일한 인물이 바로 84군단장 에리 마르크스 장군이었습니다. 1944년 6월 12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진 지 6일이 지났을 때 이른 아침 마르크스 장군은 생로 북서쪽을 차량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연합군과 대치 중인 전선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생로 지역은 노르망디 지역과 매우 가깝습니다. 바로 연합군과 대치 중인 전선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그의 사령부도 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때 마르크스 장군은 롬멜과 똑같이 타이푼 전폭기에 20mm 기관포에 기총소사를 당합니다. 마르크스 장군의 운전수는 재빨리 도랑으로 피합니다만 마르크스 장군은 20mm 타이푼 전폭기에 기관포탄에 사타구니 대동맥이 절단되고 맙니다. 운전수는 다량의 피를 흘린 그를 도랑으로 끄집어내렸으나 결국 너무 많이 피를 흘린 마르크스 장군은 과다 출혈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과다 출혈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타구니 대동맥이 절단됐다니 정말 끔찍하게 죽었네요. 롬멜 장군도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독일 내에서 히틀러를 두려워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며 과감하게 반격에 나섰던 유일한 장군. 그런 면에서 자신과 통했던 유일한 인물이 바로 에리 마르크스 장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초기에 너무나 아쉽게 전사하게 된 것입니다. 한 달 후에 롬멜도 똑같이 영국 타이푼 전폭기에 의해 차량 이동 중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롬멜은 죽지 않고 부상을 당합니다만 똑같은 타이푼 전폭기에 당한 것이죠. 마르크스 장군은 롬멜과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많은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